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시댁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고 집도 해올 수 있다면서 자기 일하는 지역으로 시집만 오라며 전업주부를 권하더군요. 저는 제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냐며 성화를 부려서 결국 시집와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어요. 시댁은 생신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평일 낮에도 친구 초대했으니까 와서 한 상 차려봐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셨고, 남편은 주말에도 집안일은 먼지 한 올만큼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 모든 일은 너의 일이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집안일은 전부 다 네 일이다 였어요. 시댁에서 자꾸 부르는 게 힘들다고 해도 뭐 하나 해결해 주는 건 없으면서 일이 많은 날에는 남편한테 쓰레기만 비워주면 안 되냐, 빨래통에 빨래만 넣어주면 안 되냐 할 때마다 저에게 게으르다는 소리와 함께 막말을 내뱉더군요. 싸우게 되는 날이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말이 태반이었고, 처음에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는데 그래도 결혼한 거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도저히 못 참아서 할 말 좀 했더니 싸우다가 손도 올라가더군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렇게 다투는 일이 잦아지니 작정을 했는지 딴 여자도 만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흔한 인터넷 속에 나오는 막장 남편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며 사니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 생활하고 계셨는데 집을 팔고 저희 사는 지역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 걱정이 이사까지 하신 거였죠.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 1년 반 이후에는 그냥 도망을 칠까 이혼을 할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또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남편 놈은 그냥 나한테 돈만 조금 주면 그렇게 끝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전업주부가 어쩌고 하는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일을 구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언니가 전에 일하던 곳이랑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보는 거였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얼굴에 철판 깔고 나 좀 도와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물불 안 가리고 하겠다고 하니 언니가 자료 챙겨주고 자리가 있으니 한번 보겠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게 이 직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시간제 비슷하게 취직이 되었죠. 월급은 전에 벌던 거에 비하면 적었지만 전업주부 소리에 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엄청 열심히 했고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회사에서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대로 위로 직급이 하나씩 당겨지며 자리가 나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놈은 난리를 치더군요. 뭔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그게 무슨 돈을 버는 거야?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밖으로 나도는 거지? 이러면서 일하는 것을 무시하더니 일하게 되면서 집안일 반반 부담하게 되고 식사도 각자 챙겨 먹는 날이 생기다 보니까 참다 못한 그놈은 본인 성질을 못 이겨서 거기 그만 안 두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을 시작하더군요. 저놈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밑바닥까지 보이니까 정이 뚝 떨어진 거죠. 그놈은 제가 말을 안 듣고 일을 열심히 다니니까 위협한답시고 손까지 올리더군요. 그게 일한 지 한 달 반쯤 되던 때네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면서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배짱을 부렸어요. 전업주부를 가장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이게 더 행복하고 나아 보이는 삶이었으니까요. 특히 발작하는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나 믿지 않은 거 절대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남편의 밥, 빨래, 청소 일절 안 하고 제 것만 했어요. 맞벌이니까요. 생활비도 반반하자고 했고요. 남편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아예 무시했죠.
저희 집 구할 때 아이 생기면 주려고 방 한 칸에는 잡동사니 모아놓은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 짐, 남편 옷 다 밖에다 내놓고 제 방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 월급도 받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자취방을 꾸미는 기분을 내면서 가구도 드리고요. 그렇게 반년이 넘어가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분이 풀리는 것 봐서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남편을 꼭 쥐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2년을 넘게 지내면서 아직도 그놈은 잘하겠다 빌거나 이혼하자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 안 해줘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그놈이 소송 걸려고 해도 제가 유책한 것도 아니고 집안일은 지가 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제 것은 하니까요. 제 방에 있는 게 이혼 사유는 안 될 테고 그놈이 바람을 피우면서 업소 다니면서 멍청한 짓을 자주 해서 폰은 숨기는데 PC 카톡을 보낸 건 지우지도 않고 블랙박스를 숨기지만 여자랑 모텔에 간 건 카드로 긋는 허술한 놈이에요. 제가 그런 증거 다 모아서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남편에게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활을 즐겨요. 마음껏 회사에서 일하고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놀러 다니고 일찍 온 날은 혼자 맛있는 걸 먹기도 했고 조깅도 꾸준히 하고요.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문제 없는 밝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원래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하거든요. 남편 놈은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린 거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독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 저를 이 구역에 미친 여자로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은 물론 저 잘 사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진 않죠. 근데 그 찌질한 놈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잘난 시댁에 이르는 거였죠. 시부모님이 오면 제가 깨갱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저요?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대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참아왔던 말 다 했죠. 지금까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았다. 근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외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흥업소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로 시작을 했더니 남자가 뭐 그런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이유로 각방을 쓰는 게 말이나 되냐.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시길래 기분은 몹시 나빴지만 웃는 얼굴 일부러 유지하며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더니 듣고 계시던 시부모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왔어요. 이 또한 웃기더군요. 이제 남편이 안 무서우니까 그 시부모도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저는 밥 해먹고 남편 투명인간 취급하니 집안의 그릇을 깨부수고 별쇼를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악을 듣거나 친정으로 놀러가 버렸습니다. 전에는 한 번 문까지 부순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부수고 쓰레기장을 만들면 남편만 손해니까요. 단 하나 친정에서는 제가 이러는 줄 모릅니다. 부모님은 저를 잘 키워주신 분들이고 마음이 약한 분들이라 이런 심려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친정 갈 때 싸웠냐고 물어보면 진실과 거짓을 조금씩 섞어서 싸운 것은 맞는데 잘 화해하려면 둘이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왔어. 여기서 쉬면서 잘 화해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 좀 해볼게. 이런 식으로 서로 슬기롭게 싸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옛날부터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믿어주시는 분들이었기에 별말이 없었죠.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와중에 여러 번의 이혼 소리가 나왔지만 딱 한 번 진짜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놈이 어디서 여자를 또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고 데려와서는 나 얘 진짜 좋아해 이러면서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빈말이 없겠지만 집이든 뭐든 다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재산 다 받고 입 싹 닫고 결혼 접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제가 괴롭게 산 시간들이 아깝고 아직 복수의 복자도 시작을 못한 기분이 들어서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혼 얘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누구 좋으라고 해줘 하면서 제가 놀리듯 대답을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면 꼴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결국 그때도 이혼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저놈 제 명에 못 살겠죠. 이혼 소송을 건다거나 저를 진짜 괴롭힐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하나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만끽하려 합니다. 이 결혼 유지하면서 바람 피우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바람 피우고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부모님 돌아가서 안 계시고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질 때쯤에 그때 열심히 모아두신 부모님 재산과 남편 재산까지 합쳐서 그냥 반띵하고 헤어지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수년간 증거를 계속 모으다 보면 반띵이야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뜯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평생 복수하며 지내려 해요. 몇몇 분들은 이런 것조차 저에게 손해다. 이런 시간에 헤어지고 지금 재산을 받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 살아라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이 사람과 헤어져도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결혼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요. 한 번 한 결혼 끝까지 가야죠.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서 피눈물 날 때까지 괴롭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소식이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후기 글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정말 욱하고 화내고 그래서 글을 적어 내려갔는데 많은 분들께서 소름이 끼친다고 자기 인생 찾아라 등등 말씀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 그렇게 할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행복한 것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께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몇 달을 그렇게 살다가 극에 달한 남편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했지. 그러면 거기다가 상간녀 소송해서 그년한테 돈 좀 받아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자기도 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어차피 애타는 건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댁 부모님께서 2천을 가지고 와서 가진 증거 전부에 2천을 얹어서 주겠다 하더군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남편이 그런 건지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그렇게만 받고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고 말았네요. 저도 솔직히 질질 끌면서 소송 걸리는 거 딱 질색이고 이미 마음먹은 김에 이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역겹겠더라고요. 조언해 주신 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밤에 자냐고 문자가 왔길래 오늘도 술 먹었나 잡소리를 하려는 건가 했더니 자신은 너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우리 잘해볼 수 없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흔하고 뻔한 말이었죠. 그렇게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전 재산 다 털어주고 거기다가 시부모님 돈까지 해줬으니까 개털털이일 텐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순간에 돌아가지고 그 여자 잡으려고 쇼를 한 모양인데 제가 상간녀 같았어도 다 주고 몸만 나온다고 그러면 꺼지라고 합니다. 대단하게 잘생기거나 능력이 좋으면 모를까 답도 없어요 그 양반은. 이런 이야기들의 마지막은 대부분이 다 똑같다는데 왜 같은 오류를 반복하면서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딴소리하기 전에 집이고 뭐고 다 팔고 그 지역을 뜨게 되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이제 전화번호도 바꿔야겠어요. 밤마다 찌질한 소리를 떠들어댈 것 같고 그나마 여러분들 덕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나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과 저를 믿고 다독여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정한 복수는 이거였네요. 나 혼자 잘 살고 행복해지기. 그 사람이 내 소식을 듣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전 남편 놈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분하지만 막상 말할 곳이 없어서 평소 자주 들어온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제발 조언이든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정신 나간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 했던 내가 제일 등신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시어머니. 이제 그 아줌마의 요구에도 처음에는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죠. 원체 자주 아프시고 자주 병원도 다니셔서 몸이 허약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하니 정도껏 하겠거니 했는데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나 봅니다. 그 어이없는 모자가 적반하장 하시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누가 더 손해인지. 병든 홀어머니에다가 줄줄이 동생만 4명인 장남에다가 모은 재산? 글쎄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면 그게 전부일까요? 남자친구 직업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벌면 뭐합니까? 씀씀이가 지랄 맞는데 말이죠. 그 공범은 자기 엄마랑 동생들입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 카드로요. 그거 다 빚이에요,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남자 나이는 올해 33살입니다. 제 스펙을 말할게요. 일단 출가 외인인 대기업에 다니는 남동생과 연금으로 여행 즐기시는 부모님과 제 이름으로 상가 빌라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셨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금 제외하면 210만 원 정도 받네요. 평범하게 일하며 살고 있고 남자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저 남자보다 딸리는 건 내가 4살이나 많은 37살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남자랑 사귀었냐고요? 듬직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집안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다정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그냥 사람 하나 착하면 된 거지 뭐 하고 했던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걱정이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라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죠. 진짜 그것만 봤습니다. 외모, 집안, 조건, 학벌 다 무시하고 마음만 보자 싶었는데 조건이 왜 그게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볼 건 봐야겠구나. 길게 말하면 너무 길어서 다 스킵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연애 6개월 하고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그때 왜 그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서두르는 시점이 저에게 빌라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 빌라는 제가 어릴 때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일종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물론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올 필요는 없죠. 서로의 능력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근데 그 코딱지만한 28평의 빌라가 그리도 탐이 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집 이야기를 하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왜 그 빌라를 처분해서 자기들 집 사는데 못 보태냐고 물어보네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 둘의 결혼에 왜 가족들 생계까지 신경 써야 하며 제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빌라를 팔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저렇게 당연하게 하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난 직장 생활도 계속 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하면 분가한다 생각하신다. 나도 그게 편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내 생활이 눈치 보인다고 하니까 그 남자 말이 자기 엄마는 다르다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죠. 그건 1차원적인 시각에서 볼 때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전부터 자기 가족은 엄청 챙기는 남자였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편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한테 어떻게 제가 집안 살림을 맡기겠어요. 그럼 당연히 시작부터 제가 살림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가를 하는 대신에 자기 집 근처에 집을 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제 빌라를 처분해서요.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그 남자의 변하지 않은 굳건한 주장은 제 빌라를 처분해서 나눠 갖는 거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색을 하는 저를 이해 못한다는 표정.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게 더 괘씸합니다.
오히려 저를 효심은 기대할 수 없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도 더 황당합니다. 내 월급날은 어찌하시고는 물론 그놈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줬겠지만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둥, 회가 먹고 싶다는 둥.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집 아드님도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 사온 적이 없는데요. 말끝마다 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드님이 착하셔서 나이 많은 나랑 결혼한다고요. 그닥 아드님은 적은 나이는 아니신데 자꾸 나이 얘기 하시나요? 저는 나이 많지만 돈이라도 많거든요. 적은 나이 아닌 아드님은 집할 돈도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잘난 아들 내세우는 것은 봤어도 연하 아들 앞세워 장사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고쳐지겠어요? 60평생을 저리 사셨는데 그렇게 착한 아들 좋은 손자리 들어오면 장가 보내시고요. 나는 그냥 노처녀로 살랍니다. 결혼도 서두를 생각도 없었고 고작 6개월 만나고 나이에 떠밀려서 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는데 그 빌라가 그리 탐나셨어요. 무슨 거짓 신보입니까? 그리고 막내 아가씨 잘 보시죠. 나 만날 때마다 판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 꼭 좀 보세요.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이가 27을 드셨으면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오빠 새벽부터 나가서 밤 9시에 퇴근해서 번 돈 네 유흥비로 보태라고 버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 옷장이랑 가방이 그리 탐나면 네가 제발 벌어서 살아.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지 마. 내 물건 난 친한 친구하고도 같이 안 써. 너네 엄마 닮아서 거지근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단비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서. 언니는 예단비 얼마 생각하세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얼마 떨어질까 봐 사고 싶은 옷 사게? 정신 좀 차려라. 지방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럼 네 스펙을 쌓아서 공장이라도 취직해라. 그리고 며칠 전에 나한테 문자로 같이 살까 했더니 개념 없다고 하시는데 아주머니 데리고 안 살아주셔도 되세요.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너무 크게 착각하시네요. 자주 입원하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아드님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요. 그게 예비 신부 앞에서 웃으면서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네, 꼭 그분이랑 결혼시키시고 더 이상 우리 착한 부모님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 좋아서 쓴소리 못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 줄 거 2개 줬고 마냥 이쁘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로 더 이상 부모님께 불효하기 싫어서 이 결혼 파토를 냅니다. 나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33살 아들이랑 오래오래 피 빨아 드시면서 사세요. 다 쓰고 나니 속은 후련하네요. 내일부터 노처녀로 살아보렵니다. 당당하게 보란 듯이요. 후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댓글 읽다가 잠들었는데 휴대폰을 보니 그 아주머니 문자가 왔네요. 또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셨을까 싶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 욕이라도 쓰여 있으면 이판사판이다 싶은 마음에 확인했더니 그럼 그렇지 뭘 기대한 건지 내가. 문자 내용입니다. 땡땡한테 이야기 들었다. 내가 집해오라고 떠민 적도 없고 아들이 내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속 좁게 그러냐? 네가 누나라면 예의는 있는 줄 알았는데 꼴랑 집 하나 가지고 그 유세를 떨 줄은 몰랐구나.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그런 대접 받았다 생각하니 나도 너를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 나이에 시집은 갈지 의문이구나.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 이젠 그것도 우리 알 바 아니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비도 아깝고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저는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굳이 뭐하러 바쁘게 전화하고 손가락 아프게 문자를 할까요?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유세라고요? 그럼 아주머니는 33살 아드님 가지고 유세 안 떠셨나요?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사는 거 아니세요. 엄마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겠지.
끝낸 거 네가 후회 안 하면 된 거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아주머니가 정말 나쁘세요. 댁 아드님은 귀하고 37살 저는 똥밭에 굴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노처녀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압니다. 어제 작은아버지랑 약주 한잔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 집 둘째 아드님,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친동생이 32살인데요. 저의 작은아버지 회사에 취직 자리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정말 스펙도 경력도 없지만 자립할 수 있게 도움 드렸었죠. 그것도 남자친구가 정말 애걸복걸 부탁을 해서 작은아빠한테 염치불구하고 부탁했죠. 근데 한 달도 다 못 채우고 그만두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가불에 간 80만 원은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둘째 동생은 지방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는 일이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죠. 가불까지 해놓고 말도 없이 안 나온 건 무슨 경우인지. 소개를 받고 회사를 들어갔으면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경우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핑계를 할지 눈에 선한데 어차피 다 깨진 마당에 저희도 받아야 할 돈 있으면 다 받고 정산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작은아빠는 그냥 그런 놈 없던 놈이라 치지 뭐 하는데 우리 가족들 왜 그렇게 다 호구죠? 받아야죠. 어떻게든 증빙자료 떼고 내용 증명 떼어서 받을 겁니다. 이봐요 아줌마. 저 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물인 줄 몰랐죠. 물론 사람이 돈이 없이 살면 거지근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었고 사람 대접 받고 살았는데 당신네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그냥 착한 거 버리고 싸가지로 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말고 너 그동안에 서로의 정을 봐서 매몰차게는 안 했다만 이런 식으로 너네 어머니까지 앞세워 문자 오게 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해서 물질적으로 너네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판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글을 보겠지? 그래, 바로 네 이야기야. 그리고 고맙다. 지옥에서 나오게 해줘서. 제 결정에 같이 욕해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너무 동감돼서 노근하네요. 거지근성은 어쩔 수 없는 듯. 겨우 아들 하나 있는 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세상 천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아들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면서 없는 집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없네요. 거지들은 절대 자기가 거지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37살이면 아직 좋습니다. 인생 끝날 뻔했네요. 님이 남편 복이 있어 저 인간들하고 끝난 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 다 보상받기를 바랄게요.